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오늘 또 어떤 소식 전하겠습니까? 네,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 등등등등이 최혜병 특검에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네. 과연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경로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경로를 했는가? 음. 여기서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나왔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다 아시다시피 23년 8월 2일 날, 7월 31일 날부터 8월 2일까지 윤석열이 대대적으로 경로를 하죠. 거기 그렇습니다. 동원된 게 800-7070 전화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일단은 박 대령이 그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으로 법대로 사건을 이첩하잖아요. 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윤석열이 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일단 저 3번 한번 3번 봐주시면은 거기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요. 네. 처음에는 윤석열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한테서 보고를 받습니다. 기록이 넘어갔답니다.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으로서의 그 자존심, 뭐 자부심 이런 게 뭐 이상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조태용 너 법 잘 모르지. 넌 빠져 아, 임마. 이시원이 불러와. 검사 출신 네, 불러와.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하기 전에도 1시간 동안 7번 전화를 해요. 그 사람한테. 네. 그러고 그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네, 거. 그러면서 막 뭐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된 거냐, 이거 경찰이 그 국방부 장관 명을 어긴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법률 전문가인 군검사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군사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하여 군사법 제도를 개선하라. 이건 뭐냐면 어떻게 경찰 놈들이 감히 검사 말을 안 듣고 말이야. 그러네. 이렇게 경로를 합니다. 그러고 또 4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한테도 전화를 하는데 네. 막 또 경로를 하고 화를 냅니다. 여태 사태 파악이랑 대응 조치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으니까 신범철 차관이 이거 전화 좀 늦게 받았다고 차관 X라는 말을 듣죠. 저 XX는 뭐예요? 새끼입니다. 새끼. 새끼예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차관한테 새끼라고 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범철 차관이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살다가 전화 좀 새끼라는 듣고 왔다고. 새끼 얘기를 들어서 자존감이 많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다 불었어요. 와, 아니 차관한테 대통령이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전화 늦게 받고 이 새끼 진짜. 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범철 차관 혼자 있던 게 아니라 회의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와. 그런데 이 사실이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말을 많이 안 해. 났던 거죠. 말을 안 하다가 이 사람 국정감사 때도 말을 안 해요. 네, 맞아요. 그죠? 안 국정감사 때도 그 사람 불러가고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다 기억이 안 난대 막 한덕수처럼 뭐 그러더니만 아마 그 사람이 특검 가서 다 부른 거 다 같아요. 불었나 봐. 다 부른 것 같고 어쨌든 신범철 차관은 그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네. 옆집에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국방부랑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다. 옆 건물로 쪼르르를 갔다 옵니다. 신범철이 네, 혼나러 갔다 온 거겠지. 대통령실. 가서 열심히 혼나고 돌아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선보직해임 박정훈 대령 선보직해임하고 박정훈 대령. 기록은 회수해 옵니다. 사건은 조사본부로 가서 다시 재조사합니다. 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그래서 말을 그때- 누구한테 듣고 왔겠어요? 그때 김동혁이 윤석열이지. 하명 수사를 받고 가서 인지 보고서 쓰고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걸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도 그거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 5번 그래서, 빨리 예. 5번 보시면 윤석열이 이제 드디어 대단한 이제 놈입니다. 체포영장 어. 지시까지도 나옵니다. 박정훈 대령에 예. 대한 네, 직접 지금까지는 체포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화는 냈다는데 그렇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나와야 네, 요게 이제 되는 여러분 건데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윤석열이가 직접 어떤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초입니다. 그게 안 나왔으면은 좀 애매해지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이게.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날이에요. 8월 14일, 23년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정훈 대령이 그 사사건건 TV에 KBS. 나가지고 네. 그 전주에 금요일에 네. 나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열받은 윤석열이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박정훈이가 지금 TV
TV에 나가가지고 망사 외압이다 뭐다 하면서 다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놈 빨리 잡아들여. 와. 체포영장 청구해라고 이 대박 지시를 사건이야. 자기 입으로 합니다. 체포하라고. 쟤는 지금 저 때부터 계엄 선포한 거야. 그러네. 저 때부터. 그렇죠. 이 대단한 놈입니다. 이거 그래서 최초입니다. 그 지시가 이제 국방부 검찰단에도 내려가고 근데 사실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구속영장으로 나중에 구속영장을 가죠. 그래서 열심히 군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내려오니까 검찰단장이 야 구속영장 청구서 그 쓰던 거 다 그만두고 야, 지금 멈춰. 체포부터 한다. 체포부터 해. 김동혁이가 그래서 그날 체포영장 청구서를 써. 접수해버려. 예. 근데 이 체포영장 청구서도요. 나중에 그 원래 편철해놔야 되는데 뺐어요. 빼버렸잖아. 네.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알았잖아. 나중에 그래서. 알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범죄를 이제 본인들 6번으로. 범죄를 은닉한 거거든요. 6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중에 알았잖아. 6번. 근데 이제 그날 당일날 청구를 했는데 그날 군사법원에서 기각했어요. 밤늦게 이 체포영장 기각시킵니다. 이 와. 기각시킨 판사가 바로 윤유중이라는 군 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12.3 내란에도 나오고 12.3 내란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부하한테 4명의 이름을 불러줘요. 군 판사들. 누구 윤유중이. 아, 대박. 얘네들 대박. 사찰해. 김종일, 그러니까는 무죄준, 박정훈 대리의 무죄준 김종일 군판사, 윤유중 등등 4명을 불러줘요. 대박 그 사건. 4명이 와, 박정훈 무죄준 판사들 영장 기각. 대박이야. 지금 저거 좀 총편에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부터. 영장을 감히 기각을 해? 와. 하면서 그때부터 이거를 다 와.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근데 윤유중 아니, 중령은 대박. 사실은 그 공군입니다. 공군 법무관인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보통검찰부장 하면서 네. 한번 특검에 불려나와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수사 외압에 함부로 굴하면 특검에 잡혀갈 수 있다는 학습을 한 효과가 있어서 네. 아마 저렇게 버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 경력도 좀 특이해요. 부사관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항공과학고. 항공과학고등학교. 나와서 부사관을 하다가 대단하네. 그 시험을 봐가지고 군판사가 됐어요. 야, 윤유중. 근데 그분이 이 체포영장 청구 기각을 했는데 군 검찰은 박정훈에 대한 체포 시도 및 기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서, 관련 수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사건 기록과 기록 목록에 남기지 않고 은닉을 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이게. 이 자체도 범죄가 그렇죠. 돼요. 지금 네. 공소장에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범죄라고 특정해 놓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무유기, 공용서류, 은닉 등으로 추가 고발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네. 해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 이거 하면서 수사 보고서나 이런 체포영장 청구서를 기록이나 기록 목록에 안 남기고 따로 은닉해 놓는다. 저도 검사 생활을 뭐 짧게 해봤지만 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제 동료 검사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어요. 야 이런 거 니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은닉이야. 한 번도 없어요. 은닉이에요. 자, 은닉입니다. 그리고 네. 또 대박 사건 또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이 대박입니다. 이 미친놈입니다. 윤석열은 여러분. 이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박 사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종편 적고 얘기해. 와, 이 미친놈입니다. 7번 가보시면 이제 임기훈이 나와 있어요. 임기훈. 네, 윤석열이 어쨌든 임성근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지. 네, 임성근을 빼고 싶어 하는데 말을 잘 안 듣잖아 지금 군사 경찰들이. 이러니까 군사 경찰 말을 안 들이. 군사 경찰야 다 없애버려. 야 군사 경찰 이거 네. 제대로 업무 못하네 이거. 전체 군 수사 인력 이거 절반 이상으로 줄여버려 이거. 그래가지고 와. 임기훈한테 국방부에다 각군 수사단 그냥 국방부 직할로 다 통합시켜버리고 군사 경찰 수사 인력 50%쯤 절반쯤 줄여버려. 와. 그러면 한 400명이에요 이게. 400명 날려버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 안 빼주면 니들 군사 경찰 조직 자체를 다 날려버릴 거야. 와. 이 협박하는 겁니다. 이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경찰이죠. 거기서 재검토를 하던 수사관들이 처음에는 좀 개겨요. 아 이거는 좀 못 빼겠는데요. 너무 확실한데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자꾸 이런 협박이 계속되니까 결국에 이게 한 3차, 4차, 5차까지 가가지고 결국 굴복을 하고 임성근을 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400명 감축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 다 날라가니까. 다 날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군사 경찰들이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종섭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곳곳에 좀 적시를 해놔서 아마 그런 것들이 최상병 특검에 많이 제출됐을 겁니다. 힌트를 조금 네. 숨겨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임기훈 중장과 그리고 이시원
이시원은 저런 범죄 행위를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한번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유우성 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비난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봐줄 수 있냐라는 건데 제가 저 정도 불면 이 정도. 사실은 왜냐하면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란 재판도 사실상 곽종근 사령관 이외에는 다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진술은 하화자가 안에 녹음이 안 돼 있으면 맞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예. 저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형량을 거래했다면 저는 좀 괘씸하지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개가 그러니까 수사 외압의 주체인 대통령이 헌법 위반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래? 아마 특검 입장에선 약간 고육지책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임기훈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거에 대해서 네. 분노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네. 많이 불긴 했네.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긴 하지만. 어제는 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가 같이 많이 이제, 났었는데 씹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뭐 좀 바가지 쓰고 비싸게 사긴 했지만 맞아. 잘 샀다. 나도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시원이 굉장히 똑똑하기는 하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하지만 박정훈 대령 체포하라고 윤석열이 얘기한 건 그쵸. 이시원이 그러니까 본 거잖아요. 직접 지시 이건 네. 되게 그러니까 중요해. 이시원 입장에서는 거기도 검사 출신이니까 윤석열이 직접 뭔가를 지시한 것만 안 나오면 이거는 무죄의 위험이 좀 있어요. 애매하거든. 애매해지는 거야. 애매할 그거를 수 있어. 이시원도 알아. 그러니까 아마 조사받다 이런 것 같아. 안 그러면 자기가 덤터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가 불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러고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저 임태훈 수장님 네. 지금 연기하는데 그걸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아니 임태훈 수장님 아니 지금 한숨 연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네. 아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불었잖아요. 네. 사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상관없고. 남는 거고 윤 지지자들은 저 배신자들이라 생각하기 상관없고. 때문에 저 양쪽에서 다 요거도 먹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있는데요. 이 수사 외압 에 하게끔 만든 구명 로비에 대한 부분이 수사가 지금 사실상 약간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블랙펄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김학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수사했던 강일구청경이 가서 열심히 했는데 네. 검사들이 이거 공소유지 못하겠다라고 배째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격노하게 만들었던 구명 로비가 실체가 드러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파견 검찰이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제가 금요일날 특검에 항의 방문 갔다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최혜병 특검에 항의 방문하러 갔다 오셨다고. 네. 왜냐하면 그 생존 해병의 트라우마 진단서하고 의료기록 제출할 겸해서 군 검사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특검 방에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옆방에. 네네. 옆방은 유관석 특검보 방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방문을 꽝 닫고 나와요. 그게 이제 검사예요. 네. 그 검사인데 이종호 수사 기소하면 자기는 공소유지 못하겠다고 방문 꽝 닫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의 검찰청 폐지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호에 대한 것을 기소를 하게 되면 네.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날까봐 예를 들면 김건희라던가 네.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드러날까봐 파견 검사들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파견 검사는 그냥 일반 검사예요? 일반 검사 군 검사 얘기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와, 또 심각하네. 하나는요. 어제 저희가 유가족들이 김용원 네. 인권위 군인권 보호관에 대해서 김용원 사진 오랜만에 한번 보고 네. 가겠습니다. 이거 아주 정말 악명 높은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김용원 브레이크 사진. 없는 이 데네. 대단한 네. 검사 출신 정말 대단합니다. 헌재를 변태 영업 단속 나왔을 때 주요 이력. 예, 주요 이력. 주요 이력만 좀 읽어주세요. 오랜만에. 검사 시절 변태 영업 단속 나온 경찰 폭행. 어. 해수부 장관한테 일본도를 보내서 위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도 하고 네. 군인권 보호관 겸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경찰, 검찰, 군대 이렇게 관장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어제 내렸어요. 저희가 의견 최혜병 특검이. 냈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성대웅이라는 부부장 검사인데요. 이 사람이 그 최혜병 안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탐특검 안에 파견된 검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당시에 행동대장했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은 검사를 검사 출신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제가 가서 또 들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 항의하는 데에는 그 검사들이 항의하는 데는 하나 더 있어요. 법무부 장관 박성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종섭이 출국 금지돼 있는 걸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못 하겠다라고 아이씨. 배째라고 이제 들어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자기들 문제되는 건 다 그렇게 들어눕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후 공소 유지하는데 남아 있어도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장난질 겁니다. 할까 봐? 네, 그렇습니다. 공소 유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 검찰에서 파견되어 온 군 검사라든가 군 검찰 수사관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김동혁에 대한 수사나 네. 그리고 군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들이 수사 기록을 다 보면서 다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 구성을. 그러다 보니까 혐의 16개 중에서 한 3개, 2개밖에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공소유지에 남는데요. 그러면 자기 식구였던, 자기가 모셨던 검찰단장 김동혁과 김민정, 연보연을 공소유지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이것도 않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큰일이네.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훈 특검 입장에서는요, 돌려보내도 그럼 파견을 또 받아야 되는데 네, 또 어디서 받아? 또 어디서 받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곤혹스러워하는 참 것 같더라고요. 힘들다. 제가 가서 공소유지 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진짜. 근데 사건 관계자라 또 안 근데 되잖아요. 이해 중돌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1시간 동안 7번 전화한다며 이게. 그거 다시 좀 박대령이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아니. 생각 아니 그 저 체포하라고 한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 요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저거하고 이제 박정훈 체포하라고 한 거. 아니 도대체 박정훈이 뭐라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합니까? 막 그렇죠. 1시간 7번씩 전화를 하고 음. 청탁이나 로비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안 되죠. 체계력이. 그러니까 분명히 결국은 이건 이유가 김건희야. 있는데. 네. 김건희는 결국은 뭐 종교계 이종호 쪽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거고. 그렇죠. 김건희가 뚜껑 날라가서 윤석열 박살 낸 거야. 그 윤석열 그냥 오줌 질질질 이렇게 뭐 깔아가지고 한 거야.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내란 특검도 지금 김건희 수사하려다가 거기서 막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게 지금 김건희 앞에만 가면 다 멈추는데 물론 그게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지시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특검 가서 불겠지만 김건희는 윤석열한테만 지시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지. 윤석열이 입국 닫고 있으면 이거 뭐잖아요. 맞아.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 군 검사들의 비사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한 16, 17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허위의 그 공문서 작성과 구속영장 허위로 청구한 것이 증거가 뭐냐면 박정훈 대령이 증거인멸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박정훈 대령은 핸드폰을 포렌식을 제출했고 포렌식 결과 문자 지운 게 스팸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100% 중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이 증거인멸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사실 확인서를 써준 부하들의 진술을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강요죄까지 적용을 시켰고 심지어는 경로가 망상이다라는 것까지 적시해놨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검 내에서 검사들하고 군검사들이 김동혁 등 군검사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소권 남용 혐의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있을 정치검사들 오늘 뭐 무죄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등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될까봐 맞아. 겁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정사상 군검사 검사 통틀어서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되는 것은 최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봐 순망치안으로 군검사 기소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연대에서 막고 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의 벽을 빨리 허물어야 된다. 네. 이거는 또 다른 범죄 혐의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저 오늘 할 얘기는 저 다 했어요. 네, 이제 가셔야 돼요. 빨리 가야죠. 저희도 드릴 얘기는 다 제가 저 들었어요. 이걸 후원 보니까는 제가 요즘 변호사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 김한기 서장이랑 소송전하고 이러느라고 제의를 잘 아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써봤어요. 뭘 지금. 썼어요?
아 보이지도 정의규현 안 TV 보이지도 않아. 정의규현 정의규현 회화 이런 거죠. 구독. 써봤어요. 네,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은 정의규현 정의규현 TV 유튜브에 오시면 알 수 네. 있습니다. 우리 그 김규현 변호사가 사실 그 이분도 생활인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가정도 있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여차저차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진짜 무슨 뭔가 그 계획하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그 카톡방에 들어있던 사람이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의를 쫓아서 예. 생업 다 포기한 거야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네. 생업만 생각했으면 3부 들어가서 함탕 땡겼으면 3부 내일 체크했겠지. 원래 제 최초 매불쇼 출연이 그 변호사 광고하려고 나온 거였는데 그때 욕만 엄청 얻어먹고 갔잖아요.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규현 변호사와 매불쇼의 인연이요. 네. 이 최혜병 관련해서 인연이 됐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다른 이제 법률 관련해서 네. 한번 그냥 나온 거야. 검사 출신으로. 아, 맞다. 근데 그때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욕만 바가지로 했죠,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나올 때는 본인이 이제 PR 하려고 나왔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최혜병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 단톡방에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맞아요. 있었죠. 그거 아니면 이 동력이 안 맞아요. 살죠. 네. 예. 첫 출발을 못 했겠지, 아예. 네, 맞아요. 정의규현 TV. 정의규현. 그- 알겠습니다. 방금 그만하세요. 하나만요. 방금 내란 특검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란 속보 떠서 뭐라고 다시 네. 다시. 아, 자, 잠깐만 너가 해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특검에서 내란 방조 한덕수의 징역 15년 구형. 구형입니다. 구형. 적은데. 약합니다. 한번 올려치기도 있긴 15년 하지만. 너무 약한데. 아니 근데- 내란 방조 혐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란 총사자지. 예, 중요 중요 임무 임무 종사 종사- 혐의가 추가가 됐거든 기소가. 근데 15년이면 이게 그 지금 일단 이진관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검사의 구형보다 올려치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란 특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군인권센터가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 내란의 밤에 뭘 했는지 내일 고발인 정식 조사 통보를 네.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좀 조사를 열심히 받고 올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란 버스 탑승자 아까 얘기한 김상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솜방망이로 근신 10일 처분한 것에 대해서 징계 양증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파면 해임까지 가능하고 강등까지 가능하다라고 네.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이 사람이 3일 뒤면 전역을 하기 때문에 오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겠다라는 출석 통지서를 오늘 보내야 됩니다. 징계에 3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게 징계가 방어권 형성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는 하루속히 빨리 대통령께서 귀국하셨으니까 징계위원회에 다시 열라고 하고 징계 비의 사실을 다시 통지해서 네. 이 사람은 파면, 해임, 강등 셋 중에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 고맙습니다. 네. 한덕수에 대해서 이론상 선고 가능한 형량 범위가 그럼 앉아 있어. 네. 우리 한덕수 얘기해야 되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15년은 진짜 너무 심하네. 그러니까요. 아니 내란이 장난이에요? 아니, 지금 이 뉴스 퍼지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모든 메신저에서 너무 약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내란이 난립니다. 장난이야? 예. 야 사형 무기징역이 지금 부족할 판에. 이게 지금 보면 아. 이론상으로는 한덕수한테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네. 이론상 최저를 하면 얼마까지 깎이냐면은 1년 3개월까지 아,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그냥 딱 중간 한 거예요 이거. 아